자, 이제 본격적인 내용 들어갑니다. 50페이지부터 이제 수사로 들어가죠. 수사와. 우리 지금 형사법이 수사가 이루어져서 공소 제기를 하고, 요 공소 제기에 따라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공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재판이. 그래서 지금 집행 부분은 우리가 안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 형사법은 요 수사와 공판 요 두 부분을 공부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 절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청솔에서 이제 의가 나오는데 뭐 특별한 거 없죠, 그죠? 형사 사건에 관해서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단해 주는 것을 우리가 수사라고 하고, 이번 수사 시기가 나오는데 일단 원칙적으로 공소 제기되기 전에 하는 것이 뭐예요? 원칙이죠. 그렇죠? 수사에서 뭐라는 거죠? 공소 제기를 하는 거니까. 다만 공판 진행 중에도 수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 예외적으로. 다시 말하면 수사를 해가지고 공소를 제기했더니 미진한 부분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이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뭐가 필요할 수 있죠? 수사가 필요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구별 개념이 나옵니다. 이 수사 전에 절차를 뭐라 그러냐면 내사라고 해요. 내사.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죠.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 찜찜해, 그죠? 저놈이 요새 좀 행적이 좀 이상하단 말이죠. 그래서 수사 되기 전에 하는 활동 우리가 뭐죠? 내사라고 하고요. 내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면 그때는 뭐로 들어가는 거죠? 수사로 들어가는 거니까 수사와 내사는 뭐죠? 다르다는 거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수사의 성격 해가지고 뭐 일반적인 나옵니다, 그죠? 다양성, 그죠? 불예측성, 탄력성, 뭐 임기응변성, 뭐 기동성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사할 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죠? 셜록 홈즈인가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도 좀 탐정이라는 게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있으면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해가지고 이제 근데 우리나라는 그 뭐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탐정이 주로 뭐에 쓰여요? 주로 뭐 할 때 쓰는지 아세요? 탐정? 있다면. 예? 그럼 뭐 살인사건 조사는 안 하고요. 맨날 그 배우자 뒷조사. 다시 말하면 그 불륜 현장을 포착할 때 뭐죠? 주로 탐정이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거잖아요. 이게 시험과 상관없는데. 간통죄로 처벌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남편이 간통을 벌이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어디다 전화하면 돼요? 112에다. 범죄니까, 그죠? 경찰서에 전화해가지고, 우리 지금 신랑이 모텔에서 외간 여자하고 지금 뒹굴고 있습니다라고 신고를 하면 5분 내에 경찰관이 출동을 해줘요. 왜요? 재밌잖아. 여러분들이 현업에 들어가지고 경찰이 됐어. 근데 그냥 와서 술주정뱅이 있고 맨날 그러는데 갑자기 어느 날 어떤 아줌마가 전화해가지고 우리 신랑이 지금 간통하고 있는데 현장을 좀 오시라 그러면 밥 먹다가도 말고 막 튀어나갈 거잖아요. 이게 재밌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이게 막 5분 내내 백차가 두세 대가 확 와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와서 경찰에 들어가서 이제 범죄도 이렇게 현장도 확인해주고 증거 조사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때는 경찰을 이용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제는 재미있는 게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간통 현장을 적발해 주시라고 뭐 할 수 없어요? 경찰에다 신고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뭐가 필요한 거죠? 탐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외국 같으면 이제 탐정 사무소에 전화해가지고 우리 남편이 지금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데 와달라 해가지고 탐정에 가서 뭐 사진 찍고 뭐 이런 거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탐정이 있으면 한번 해볼 마음이 좀 있어요. 탐정사무를. 아무튼 뭐 수사라는 게 뭐예요? 뭐 야간 것처럼 예측하기도 힘들고 뭐 탄력적이고 뭐 임기응변이고 기동성이 있고 또 뭐 강제성도 동원되겠죠. 도망가면 어떻게 팔 꺾고 잡아야 되겠죠. 뭐 이런 거 있는 그런 내용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그 수사 성격 결론을 이렇게 있어요. 공판 절차에서 피고인은
검사와 대립 당사자이나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는 수사의 대상이므로 당사자주의적 색채가 약화된다. 이건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아까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던 당사자 주인이 뭐니는 어떤 절차에서요? 공판 절차에서 나온 얘기죠. 수사의 경우에는 뭐가요? 당사자주의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피의자는 수사의 대상인 것이고 당사자가 아니라 객체적 성질을 갖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항 수사기관과 피의자가 나오죠. 1. 수사기관에서 수사기관의 의인데 범죄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을 우리가 뭐죠? 수사기관이라고 하고요. 수사기관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이죠. 다시 말하면 누가 수사할 수 있는 거죠?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할 수 있고요. 1번 검사는 뭐 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쭉 7가지가 나와요. 그죠? 좀 봐야 되는데 1. 범죄 수사할 수 있습니다. 누가요? 검사가. 그뿐만 아니라 공소 제기도 할 수 있고요. 공소도 뭐 할 수 있어요? 유지할 수도 있죠. 그래서 검사는 수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수사도 하고요. 범죄 혐의가 입증되면 뭐예요? 공소도 제기하고 또 법정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당사자로서 어떻게 피고와 싸우는 공소 유지도 누가 하는 거죠? 검사가 하게 되는 거죠. 2번 범죄 수사에 관한 사법경찰 관리를 뭐합니까? 지휘 감독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검사가 굉장히 행복할 것 같죠, 그죠? 세잖아요, 그죠? 세는데 제 친구 중에 검사도 많겠죠, 그죠? 많은데 아주 불행해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자기가 검사면 이제 노는 물이 달라야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검사로서 힘이 있는 거라면 다른 사람들을 만나야 뭐죠? 내가 검사님 뻗은기는데 검사끼리 모여 있으면 검사라고 해서 뻗이지도 못하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는 별로 지가 힘 있는지도 잘 모르고요. 맨날 검사끼리 사니까. 그 다음에 또 얘네들은 맨날 누구만 만나요? 흉악범, 범죄자. 그래가지고 퇴근도 거의 한 11시 정도. 그러니까 뭐 제 친구 정도면 이제 검사장쯤 되겠죠, 그죠? 뭐 지청장 이 정도 되는데 뭐 평검사일 때는 12시 전에 퇴근해 본 적이 없대요. 뭐 엄청나게 뭐 경매에 시달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자기들한테 주어졌다 해서 검사 자체가 해피한 건 아니죠. 누가 해피한 거예요? 검사 와이프가 해피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검사는 어디 가서 검사 힘내라고 꺼먹이고 싶어도 시간이 안 나고 누가 뻐기는 거죠? 검사 와이프가 뻐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어떤 일도 당했냐면, 그죠? 검사 와이프가 그죠? 아니면 검사 남편이 그죠? 제가 어떤 일 당했냐면 이제 그 술을 먹었어요. 술을 먹는데 검사인하고 술을 먹었어요. 셋이 먹는데 쟁반이 옆에 있는 술집에 아무 이유도 없이 쟁반이 날라갔어요. 날라가서 제가 여기 딱 맞아가지고 안경이 음식 나는 쟁반 이제 큰 거 있죠, 그죠? 그게 비행뉴스처럼 날라가지고 이게 날라와서 제 이마를 때리면서 안경이 박살나면서 코피가 싹 쏟아지더라고요. 아무런 이유도 없고 눈 마주친 적도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저는 이거 느낌이 딱 보는데 날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흥분해가지고 그 사람들 시비가 붙은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막 이 자식들이 네가 그러지 멱살 잡고 막 상대방은 다 만취 상태고 막 그러니까 이제 술집 아주머니가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어디다가요? 경찰에다가. 그래서 밖에 삐요 오니까 검사 이놈이 튀어 그러더라고요. 튀어. 그래서 그러면 다 피해자야 그러더니 피해자들다 뭐든 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술집 뒷문, 그날 겨울이었어요. 막 눈도 오고 막 술집 뒷문으로 도망가가지고 막 공사 현장을 막 내발리고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왜 도망가야 되냐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그게 지청장이었는데 그때 지청장이 술을 먹다가 옆 테이블하고 시비 걸려가지고 멱살잡이하고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 자기는 뭐죠? 옷 벗어야 된대. 무슨 말 아시죠? 그죠? 별로 검사가 힘이 안 세더라고.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일반인 같으면 경찰서 가가지고 어떻게 네가 뭐 때렸잖아 뭐 이렇게 싸울 텐데 요 놈이 껴있는 바람에
그 경찰서 끌려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그냥 그 막 뒷문으로 막 그 아줌마가 어디 가자 막 소리 지르는데 막 도망가고 막 무릎도 깨지고 안경도 깨지고 그냥 막 그랬는데 별로 검사가 힘이 센 것처럼 보이지만 별로 행복한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검사 친구분만 가시는데. 그러니까요, 그죠? 나는 피해자인데, 그래서 나는 안경도 깨지고 막, 그래가지고 다음날 했더니 막 여기가 뭐 부어가지고 막 무슨 인조인간처럼 막 붓고 막, 거기다가 또 막 눈길에 막 띄어가지고 무릎도 까지고 막 옷도 찢어지고. 그러니까 별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그러니까 뭐가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이런 제도가 과거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은 다수고, 검사는 뭐 인원이 적적이죠. 소수고. 그러니까 경찰은 다수고 죄송합니다. 좀 이상한 말 하면 경찰은 무식한 존재이기 때문에 유식한 검사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지위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이상한 논리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니까 저는 경찰에 대해서 수사관을 먼저 당연히 인정해 줘야 되고 이런 상하관계가 아니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현대적인 의의는 이게 왜 이런 걸 하냐면 의의는 있어요. 뭐냐면 경찰은 무력을 행사할 수 있죠. 그죠? 다시 말하면 국가기관 중에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기관은 군대하고 뭐죠? 경찰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기관에 만약에 권력이 뭐가 돼요? 집중이 되면 항상 뭐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기관은 어느 정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통제가 필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검사가 지휘를 하고 감독한다는 건 좀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제도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어요. 왜? 경찰은 뭐죠? 무력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죠. 통제가 어느 정도 뭐 하긴 해요? 필요하긴 하지만 조금 좀 완화하고 수사권도 좀 인정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검사는 뭐죠? 범죄 수사를 위해서 사법경찰관은 뭐 합니까? 지휘 감독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자다라고 나와 있는데 다시 말하면 검사가 뭐 하는 거죠? 구형하는 거죠. 이 사람을 뭐예요? 10년형에 처해 주십시오. 이걸 우리가 뭐예요? 구형한다 그러잖아요.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정당하게 법을 적용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재판 집행의 지휘 감독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에 법원에서 무기징역에 처한다 그러면 누구를 끌어다가 무기징역을 해야 되잖아요. 누가 하는 거예요? 검사가. 그래서 검사가 엽기적인 게 뭐냐면 만약에 검사가 사형을 구정을 해가지고 법원에서 만약에 사형 판결이 나오면 검사가 사형을 집행해야 돼요. 쉬운 일 아니죠. 사형을 집행한다고. 사람을 죽여야 된다, 검사가. 그래가지고 검사가 그 사형, 우린 교수형이잖아요. 교수형 하는데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어야 돼, 자기가. 이거 뭐 굉장히 뭐죠? 충격적인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사형을 집행 안 하잖아요. 그죠? 안 하기 때문에 뭐죠? 별로 그런 일이 많지는 않지만 과거에 이제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누가 꼭 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검사가. 그래서 검사가 가가지고 지가 어떻게 해요? 죽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죽이는 절차까지 하기 때문에 이 검사가 뭐죠? 결코 해피한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재판 집행을 지휘하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가 뭐죠? 감독하고요. 그 다음에 5번 검사의 가장 주된 기능은 뭐냐면 공익의 대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검사가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고 또 재판을 집행하냐면요. 검사의 법적 주의는 뭘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만약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됐다면 누가요? 검사가 나서서 소송을 뭐예요? 수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5번에죠. 행정소송에 뭐가 돼요?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검사들이 수사만 하는 검사만 있는 게 아니라 요구하는 검사도 있어요.
행정소송하는 검사. 근데 그 양반들은 뭐죠? 한직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잘리기 직전에 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6번째 가지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7번째 국민 전체에 대한 뭐죠? 봉사자다, 이런 말이 나오겠죠. 다시 말하면 이거를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검사는 공익의 뭐죠? 대표로서 국가를 대신해 가지고 범죄 수사도 하고 공소도 제기하고 공소도 뭐하게 돼요? 유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2번째 뭐가 나옵니까? 사법 경찰 관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관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법 경찰관이 있는 거고요. 사법 경찰리가 있는 겁니다. 관리할 때. 그죠? 관도 있고 뭐가 있어요? 리가 있고, 구별하는 기준은 계급을 기준으로 하면 경위 위상은 사법 경찰관이에요. 그 다음에 경사 이하는 뭐죠? 사법 경찰리가 됩니다. 우리가 보통 관리하지만 관리라는 말은 관과 리를 뭐죠? 합친 말이고요. 그래서 경찰은 경찰관도 있고 경찰 뭐도 있어요? 리도 있고, 기본하는 기준은 뭐죠? 경위부터는 뭐예요? 경찰관. 순경부터 경사까지는 뭐죠? 경찰리가 됩니다. 그래서 A 해가지고 사법경찰관에서 범위 뭐부터요? 경위부터. 그래서 경위부터 경감, 경정, 경무관까지는 뭐가 돼요? 경찰관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이러한 경찰관은 누구의 지휘와 명령에 따라요? 검사의 지휘와 명령에 따르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뭐 경정, 경무관, 이런 경무관 정도 되면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분인데 새파란 검사의 뭐예요? 지휘와 명령을 받는다는 거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근에 수사권 독립 어쪽에서 좀 빼놨는데 범위에서 밑에 줄 보시면 단 경찰청에 근무하는 경무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습니다. 자, 그럼 기억해 두자고요. 경찰관은 검사의 뭐요? 지휘를 받아 뭐합니까? 수사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경찰관 스스로가 뭐가 없어요? 수사권이 없는 거예요. 수사권이 없고 누가요? 검사가 지휘한 것에 대해서 경찰관이 뭐하게 돼요? 수사를 하게 되는데, 단 예외는 경찰청에 근무하는 경무관만은 검사로부터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말은 독자적으로도 뭐 할 수 있어요? 수사가 가능하다는 논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검찰의 수사권 독립해가지고 다툼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 꼴랑 들어온 게 뭐 요거예요. 경찰청에 근무하는 경무관만은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 권한이 나오는데 B번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고요. 구속할 수 있고 압수수색 검증과 같은 강제 처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뭐에 따라서요? 지휘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가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조기관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뭐죠? 다수설이 되는 거죠. 그 다음 B번 사법경찰리가 나오는데 경사, 경장, 순경을 말하고요. 이 사법경찰리는 그냥 법에서 그냥 명시하고 있어요. 수사에 관한 보조기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 사법경찰리는 독자적으로 뭐 할 수 없어요? 수사할 수 없고요. 수사할 수 있는 뭐가 되는 거죠? 보조기관이 되는 거죠. 이것도 좀 문제가 좀 있어요, 그죠? 우리가 보통 수사반장, 팀장 그러면 경감이 하는 경우도 계시지만 경사가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팀장을. 그러면 세상에 수사반장인데 팀장인데 경찰리여가지고 독자적으로 뭘 못해요? 수사를 못하고 수사기관을 뭐예요? 보호하는 주의만 갖는다는 건 좀 문제가 있긴 한데 현행법은 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B번 보시면 권한이 나와요. 읽어볼게요. 사법경찰리는 독자적인 수사 권한이 없으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 특정한 수사 명령을 받으면
사법경찰관의 사무를 취급할 권한이 인정됩니다. 다시 말하면 법적으로는 검사나 경찰관이 어디 가가지고 누구 한번 만나서 수사해봐라 이런 구체적인 명령이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수사할 수 있는 뭐에 불과한 거죠? 보조기관에 불과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죠? 이 정도면 기억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보통 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법경찰관리입니다. 근데 특별사법경찰관리 해가지고 산림청 예를 들어가지고 산림청 직원들이 결국 뭐예요? 뭐 이렇게 산불 사고나 이런 거 뭐 할 수 있어요? 조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럴 때 뭐예요? 특별사법경찰관리인 거죠.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뭐가 떠오르세요? 헌병, 그죠? 이런 것들은 뭐예요?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그 해당 직무에 관해서만 뭐 할 수 있어요?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해가지고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간의 관계가 나와요. 자, 과거에는 뭐라고 해놨냐면 상명하복관계 해가지고 검사가 경찰관을 명령하고 복종하는 관계로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해요? 뭐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최근에는 개정을 통해서 명령 복종 관계가 아니라 지휘라는 말로 뭐죠? 순화하고 있습니다. 지휘, 감독이란 말도 뭐 하고 있어요? 순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검사가 경찰관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지휘하는 것이고, 따라서 경찰관리는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지시만 맞는 거니까 거부할 수 있고요. 거부하는 경우에 뭐죠? 검사는 그것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될 뿐이죠. 근데 솔직히 뭐 다른 말은 아니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명령 복종 관계가 아니라 뭐죠? 지휘 감독 관계로 변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측에 맨 위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검사는 사법경찰 관리에 대해 일반적 지휘권과 구체적 지휘권을 가집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반적 지휘권은 뭐겠어요?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성범죄가 만연하니까 성범죄에 대해서 수사해라 이렇게 지휘를 했다면 이게 뭐예요? 일반적 지휘인 거죠, 그죠? 안영찬 이놈이 이상하니까 그놈 잡아들여라. 이게 뭐가 돼요? 구체적 지휘인 거죠. 다시 말하면 검사는 일반적으로도 지휘할 수도 있고요. 뭐 할 수도 있어요? 구체적으로도 지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관에게 구체적인 명령도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하단에 있는 그 박스는 안 보셔도 되는 거겠죠. 참고예요, 그죠? 참고. 너무 심심해서 미치겠어요, 그죠? 그럼 한번 보시고. 내지는 뭐죠? 잠이 안 와서 도대체 미치겠어. 그럴 때 어떻게 한번 보시면 이런 거 한번 보면 어떻게 잠 그대로 듭니다. 그죠? 그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넘겨보시면 지휘감독권의 보장입니다. 자, 이러한 검사에게 뭐가 인정이 돼요? 지휘감독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요것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있어요. 1. 교체 임용 요구권. 뭐죠? 수사관을 바꿀 것을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특히 검사장에게 인정되는 검사장이 보니까 이 사람이 수사하는 게 뭐죠? 적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수사관으로 바꿔라라고 교체 임명할 요구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수사가 부당하다면 수사하지 마라. 수사 중지 명령권도 검사에게 뭐죠?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검사 체포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지금 경찰 관서에 어떤 사람들이 구속되어 있어요. 이런 구속에 대해서 검사가 그것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뭐 할 수 있냐면 감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검사는 체포가 적정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감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검사가 경찰서에 방문해 가지고 유치장에 가 가지고 나와보세요 해가지고 왜 잡혀왔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잡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석방하라고 뭐 할 수 있어요? 명령할 수가 있고요. 불러보서 물어보니까 잡혀온 이유가 있긴 한데 좀 찜찜해요.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검찰로 보내라. 송치해 줄 것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좀 심하죠. 그죠? 경찰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3번 영장 신청의 검사 경유제도 나와 있는데 영장은요 누구만이 신청할 수 있냐면 검사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경찰관리가 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필요하다면 누구를 통해서만요? 검사를 통해서만 발부받을 수 있는 경유제도를 두고 있고요. 네 번째, 압수물의 처분에 대한 주의권이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검사 작성 조서와 사법경찰관 작성 조서의 증거 능력의 차이를 둡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경찰이 작성을 했어요. 경찰이 작성한 조서, 그 다음에 검사가 작성한 조서 두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피고가 공판 절차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부인을 하면 경찰이 작성한 조서는 증거 능력이 부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검사가 작성한 조서는 원칙적으로 부인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뭐하게요? 유지하도록 해가지고요. 두 조서의 증거 능력에 뭘 두고 있습니까? 차이를 두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나중에 또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6번 사법경찰관리의 관할구역의 수사의 보고 의무.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경찰서마다 뭐가 있어요? 관할구역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법경찰관이 관할구역이 아닌 다른 구역 가서 수사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검사, 정확히 말하면 검사장이나 지청장에게 나 다른 지역 가서 수사합니다라는 사실을 뭘 해야 돼요? 보고를 해야 됩니다. 심하죠? 그죠? 그 다음에 7번째, 긴급 체포에 관한 사후 승인권. 자, 경찰관이 뭘 했어요? 긴급 체포를 했다 하면 검사로부터 사후에 뭘 받아야 돼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뭐예요? 지휘감독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들인 거죠. 그죠? 좀 지나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제도들의 원래 취지는 뭐라고요? 경찰이라는 국가기관은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뭐예요? 국가기관이니까 뭐가 필요하다고요? 견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검사에게 그러한 역할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기분은 나쁘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죠? 다시 말하면 경찰은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총도 쏠 수 있죠, 그죠? 그죠? 두드려 팰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어느 정도의 뭐가 필요한 거죠? 견제와 감독이 필요한 거죠. 그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는 거죠? 검사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검사가 더 악독할 때는 더 문제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3.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권한해 가지고 1. 검사에게만 인정되고 사법경찰관에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첫째, 영장은 검사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증거보전 청구권도 검사에게만 인정됩니다.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청구권, 피의자에 대한 감정유치 청구권, 감정허가장 청구권, 변사자에 대한 검시, 수사 종결권 다 누구에게만 있어요? 검사에게만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했더니 이거는 뭐 기소할 것도 아니고 범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경찰관 스스로가 수사를 종결할 수가 없습니다. 서류를 누구한테 보내세요? 검사한테 보내가지고 검사가 판단해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중요한 게 나오는데 사법경찰관에게 인정되는 권한이에요. 수사 개시권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수사를 시작하는 거는 경찰에게도 인정이 되고 검사에게도 인정이 되는 거죠. 잘 나오겠죠. 그죠? 수사를 시작하는 거는 검사도 시작할 수 있고 누구도요?
사법경찰관도 시작할 수가 있어요. 다만 종교라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검사만이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범죄인지, 피의자 신문, 피의자 체포,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피의자의 구속, 참고인 조사, 감정 번역 통역의 위촉, 실황 조사, 각종 영장의 집행은 누구도 할 수 있어요? 경찰관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외워야 될까요? 안 외워도 돼요. 왜 안 외워도 되냐면 관련된 부분을 뒤에서 자세히 배우게 되거든요. 무슨 말이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안 외워도 뒤에 공부하면 외워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장 제도가 또 공부를 열심히 할 거란 얘기죠. 그러면 그 영장 제도를 열심히 공부하면 검사만 영장을 신청한다는 걸 당연히 뭐 하게 돼요? 알게 되는 거니까 굳이 여기서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그 다음 우측에 4번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지위가 나오는데 1번 검사의 지위를 받는 경우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그죠? 외울 건 아니고. 그 다음에 2번 검사의 지위를 받지 않는 경우 이건 외워야 되겠죠. 그죠? 경찰관이 검사를 지위를 받지 않는 게 있어요. 실황조사는 지휘받지 않습니다.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의 체포 석방도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습니다. 행정검시라고 나와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검시가 나중에 또 나오는데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그런 게 행정검시는 뭐죠? 지휘를 받지 않는 기억해야 되겠죠? 뒤에 또 나와야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실황조사와 현행법인 또는 준행범인의 체포 석방, 그 다음에 행정검시는 검사로부터 뭘 받지 않습니까?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한다는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4번 사법경찰권의 독립론 해가지고 의 나와 있죠. 그죠? 계속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어떻게 해요? 검사에 뭐죠? 종속돼 있다는 거죠. 미국에 검사 있어요, 없어요? 미국에. 영화 보면은 미국은 FBI도 나오고 그죠? 뭐 경찰도 나오고 보안관도 나오고 검사 나와요, 안 나와요? 가끔 나와요. 가끔. 무슨 말이냐면 검사가 있는 주도 있고 없는 주도 있어요, 검사가. 그러니까 검사가 있는 주도 있고 없는 주도 있는데 있는 주라 하더라도 검사는 뭐만 하냐면 공소 유지만 해요. 다시 말하면 수사는 오직 누구에게만 집중되어 있어요? 경찰관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처럼 수사권을 누구에게 주자는 얘기예요? 경찰에게 주자는 얘기가 뭐죠? 경찰 수사권 독립론인 거죠. 물론 내용이 나와 있고 그래서 뭐 미국이나 일본은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나라는 없다 그죠? 학설해 가지고 긍정설이 있고 그죠? 주자는 얘기죠. 그죠? 그다음에 넘겨 보시면 B번에서 부정설이 나와 있고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 3번 제일 꼴보기 싫은 학설이 뭐예요? 시기상조설. 이게 뭐예요? 원래는 독립돼야 되지만 아직은 뭐죠? 그럴 때가 안 됐으니까 뭐죠? 참아라. 이게 뭐죠? 시기상조설인데 그건 아니죠. 그죠? 그건 아닙니다. 그죠? 아직 아니라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긍정설이냐 부정설이냐 문제인데 결국은 어떻게 시대의 흐름을 역행할 수는 없고요. 점점점 경찰에 관한 수사권이 조금씩 주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5번 수사기관의 관할구역 해가지고 검사의 관할구역과 사법경찰관의 관할구역에서 나와 있는데 읽어보시되 따로 기억할 건 딱 한 가지예요. 사법경찰관리가 관할구역 외에서 수사를 하고자 할 때는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그 사실을 뭘 해야 돼요? 보고해야 된다. 그거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2번 피의자입니다. 피의자. 피고인이 뭐예요? 피고인. 그죠? 기소. 공소가 제기된 사람이 누구예요? 피고인. 피의자는 수사의 대상입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피의자인 거죠. 그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신분이 달라요. 그죠? 공소가 제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제기되기 전에는 뭐라 그래요? 피의자라고 하고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뭐가 돼요? 피고인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검사와 동등한 뭐였어요? 당사자였고, 피의자는 수사의 대상이고 수사기관과 뭐 할 수 없어요? 동등할 수가 없다는 거 우리가 일단 눈치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좌측 하단에 개념 해가지고 나와 있고 우측에 메뉴에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수사가요 개시되기 전에는 우리가 뭐죠? 내사라고 했죠. 그죠? 내사 단계에 있는 사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용의자라고 하는 거죠. 그죠? 용의자. 그래서 수사 시작되기 전에 내사 단계에서 우리가 뭐죠? 용의자. 용의자라는 말을 많이 쓰고, 법률 용어는 뭐죠? 피내사자. 내사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수사가 개시되면 뭐가 돼요? 피의자가 되고, 공소가 제기되면 뭐가 돼요? 피고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언론에 가끔 이런 거 나오죠. 정치인이 이제 검찰의 출두 명령을 받았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검사가 나와가지고 지금은 피내사자적 지위에서 신문을 받게 되는데, 신문 결과 그 신분이 피의자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라는 뭐죠? 보도 보신 적 있죠? 그죠?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 그 검사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 뭐죠? 수사가 개시 안 됐다는 거죠. 개시가 안 됐지만 참고인으로서 피내사자로서 신문에 봤을 더니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이제 그 사람은 신분이 피내사자가 아니라 뭐로 바뀌어요? 피의자로 바뀔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2번 피의자의 시기와 종기. 간단하죠? 수사가 개시되면 피의자가 뭐죠? 시작되는 거고, 공소가 제기되면 피의자가 어떻게 해요? 끝나게 되는 것이죠. 끝이고요. 2번 피의자 소송법상의 지위가 나오는데 1번 소송 대상으로서의 지위다. 다시 말하면 동등한 것이 아니라 뭐죠? 대상, 객체로서의 지위인데, 그러면 항상 수동적이고 객체냐? 아니다 해가지고 2번 준 당사자, 당사자에 준하는 지위가 인정이 된다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인권 보존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 있죠. 그죠? 이것도 외울 건 아닙니다. 그 다음 3번 증거 방법으로서의 지위 해가지고 1번 인적 증거 방법으로서의 지위 해가지고 진술은 일정한 경우에 증거를 할 수가 있고요. 물적 증거 방법으로 지휘해가지고 신체는 검증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얘기죠. 이 사람이 와가지고 제가 사람 죽였습니다. 이렇게 진술했다면 그건 뭐예요? 인적 증거고, 그죠? 사람을 죽였다는 말은 안 하고 수색해봤어요. 수색해봤더니 뭐 주머니에서 뭐가 나와요? 뭐 칼이 나오고 또 뭐죠? 이렇게 뭐 가슴에서 어떻게 흉터가 있는데 그 흉터가 뭐죠?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고 뭐 그럼 뭐가 되는 거죠? 물적 증거 방법으로서 지위가 되겠죠. 그다음 3번 피의자의 소송법상이 걸려가지고 1번 변호인의 선임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진술 거부권 인정되고요. 수사기관의 진술 거부권의 고지 이게 나와있죠. 그죠? 다시 말하면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이라면 나 못하겠다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경찰관은 피의자에게 당신에게 진술 거부권이 있습니다라는 사실을 뭘 해줘야 돼요? 고지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열람권, 증감 변경 청구권 이렇게 나와있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신문 조서 받아보신 적 없으시죠? 그죠? 한 번도 그죠? 끌려가셔서 저도 전 받아본 적 있구나. 저는 옛날에 저는 86학번이니까 대모를 굉장히 많이 했죠. 옛날에 그죠? 86년 저는 대학 졸업할 때까지 기말고사를 한 번도 못 봤어요. 데모하느라고 맨날 수업 거부 시험 거부 그래가지고 한 번은 요 종로 이가에서 제가 잡혀가지고 청량리 경찰서에서 풀려난 적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조서를 작성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 이름은 뭐냐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죠? 다 쓰고 나서 이제 뭐 하냐면 보여줘요. 자, 읽어봐라. 그럼 뭐예요? 이게 뭐예요? 열람권인 거죠. 그죠? 제가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뭐 이상해. 요건 빼주고요. 요건 넣고 이렇게 뭐예요? 증감, 변경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청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피의자는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 열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열람한 내용에 대해서 증감, 변경, 바꿔달라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체포,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고 구속 취소 청구권이 있고요. 접견 교통권 누구하고 접견해야 되겠습니까? 변호사하고 접견하고 교통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압수수색 검증에 참여권 해가지고 압수영장이 발급돼서 압수영장이 집행될 때 참여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증거보전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뭐예요? 피의자의 소송법적 권리가 되겠죠. 비교할 점 해가지고 1번 국선 변호권 이렇게 나와있죠. 그죠? 국선 변호인은요. 언제냐면요. 공소가 제기된 후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자, 원래 변호사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수가 없어요. 뒤에 또 나옵니다. 없을 때는 국가가 변호사를 뭐 할 수 있어요? 선임할 수 있는데 그게 뭐예요? 국선 변호인이잖아요. 변호인이잖아요. 요거는 원칙적으로 언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공소가 제기된 후에 인정되는 거예요. 수사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뭐가 인정되지 않습니까? 국선 변호인 제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동의하시죠? 그죠? 분위기가 이렇게 부정적이지? 지금 제가 피의자 신분으로 잡혔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제 경찰관이 당신은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고지를 받았어요. 나는 돈이 한 푼도 없어. 변호사를 쓸 돈이 없는 거죠. 그럴 때 국가를 상대로 나 돈 없으니까 국선 변호인 선임해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왜요? 국선 변호인 제도는 원칙적으로 언제요? 공소가 제기된 후에 인정되는 제도니까. 수사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뭐가 인정되지 않아요? 국선 변호인 제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석 청구권 해가지고 보석 청구권도 누구에게 인정되는 거예요? 피고에게. 보석이라는 거 아시죠? 이제 여러분들 그 영화 보면 나오죠. 어떤 얘기입니까? 뭐 이렇게 뭐 이제 주인공이 잡혔어요, 그죠? 그랬더니 변호사 가지고 보석을 청구한다, 그죠? 그랬더니 판사가 뭐 $10,000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은 $10,000라는 $10,000면 너무 많나? $10,000,000라는 보증금을 받는 대신 뭘 해주는 거예요? 석방을 해주는 거죠. 석방을. 근데 만약에 얘가 도망가 버리면 $10,000,000를 누가 가져가요? 국가가 가져가고요. 만약에 얘가 정상적으로 수사에 응하고 뭐죠? 공판에 참여를 하게 되면 요 $10,000,000를 뭐죠? 돌려주게 돼요. 이게 뭐죠? 보석제도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럼 이것도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것도 어디서요? 공소가 제기된 후에 인정되는 거다. 수사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뭐가 인정되지 않습니까? 보석제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만약에 보석 결정이 났더라도 돈 없으면 못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러시앤 캐시 같이 전화해가지고 저 보석 결정 받았으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해가지고 그거를 또 전문적으로 빌려주는 또 금융기관도 있고 그래요. 그죠? 그럼 이제 금융기관이 빌려주고 어떻게 하겠어요? 감시하겠죠. 그죠? 왜요? 얘가 도망가 우리 돈 날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시하고 있다가 이제 돈을 돌려받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체포, 구속, 적부 심사 청구권. 요거는 누구한테 인정되는 거냐면 피의자에게 인정되는 거예요. 누구한테는 인정되지 않아요? 피고인에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4번 수사제기 신청권, 수사중지 청구권은 피의자의 권리가 아니에요. 수사제기 신청권 누가 신청하겠어요? 피해자가. 그죠? 피해자, 그죠? 다시 말하면
제가 지금 누구한테 두드려 맞아가지고 고소를 했는데 그지 같은 인간이 수사하다 말더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수사 다시 해주세요. 수사를 재개해달라고 누가 하는 거예요? 피해자가 요구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수사 중지 청구권도 누가 인정돼? 피의자가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기 수사받고 있는데 내 수사 중지해 주십시오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째, 기피 신청권이니 최후 진술권이니 소송관계 서류 열람 등사권은 누구에게요?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거고 피의자에게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총 5가지 나열했는데 이걸 왜 나열했겠어요? 여기서 시험 문제 잘 내서. 다시 말하면 다음 중 피고인의 권리가 아닌 것은, 다음 중 피의자의 권리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를 잘 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정리해 놓은 거 얘기죠. 다시 한번 보자고요. 첫째, 국선 변호인은 누구한테요?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거고 피의자에게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보석 청구권도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거고 피의자에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체포 구속 적부 심사 청구권은 피의자에게 인정되는 겁니다. 누구한테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 수사 제기 신청권이나 수사 중지 청구권은 누구의 권리가 아니죠? 피의자의 권리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기피 신청권이니 최후 진술권이니 소송관계 서류 열람 등사권은 누구에게요?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거고 피의자에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뭐 숙제할 수 있겠죠. 그죠? 이 정도는 좀 숙제해 두셔야 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제3항 수사구조론부터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그죠? 재밌죠. 그죠? 재밌죠. 점점 재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오늘 수업 들으시면서 제가 뭐 이렇게 외우지 말자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아마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좀 읽어보시면 기억이 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의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복습입니다. 복습. 그래서 예습까지는 저는 바라진 않습니다. 그죠? 예습까지는 바라진 않고 집에 가셔서 한번 복습은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